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의 발언이 오늘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야권에서 이재명의 단식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언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조국의 이날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해보고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패거리들의 행태도 함께 비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제 조국이 북콘서트에서 했다는 발언의 핵심은 모든 지표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했으니까 1년 반도 안 돼서 우리나라가 후진국이 됐다, 이런 것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작년 5월 취임식 때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소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는 어떤 국가의 기반이 무너졌다는 뜻이 됩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이었지요.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그에 따른 처방이 있기 마련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가뜩이나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문재인 정권이 이상한 실험을 한다면서 나라를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한 실험이란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 성장과 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정책들을 일컫는데요. 지들이 말하기로는 평등 정책이라는데 저소득층 사정은 오히려 충격적으로 나빠졌고 기업들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이거 저의 주장이 아니라 팩트이지요. 여기에 지들도 각종 지표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는 통계청장을 앞세워 통계 조작까지 한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 주장이 아니라 팩트이지요. 또 민노총의 행태는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의 방관자를 넘어 일종의 비호 세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 52시간제, 이것도 참 문제가 많았는데요. 자원이 전무하고 원천 기술이 부족한 나라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시켰는데 이건 망하자는 것과 똑같은 자해 행위였습니다. 또 탈원전은 어땠습니까? 자, 수십 년을 쌓아온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을 그야말로 적폐로 몰았습니다. 그 결과 싸고 질 좋은 전기라는 기업 경쟁력을 허물고 인재를 축출하고 한전과 두산중공업이라는 멀쩡한 기간산업체를 부실덩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문재인 정권이 그랬단 말이지요. 또한 문재인 정권 시절 가장 나라를 망가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교 분야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우방은 사실상 사방을 둘러봐도 없었습니다. 북한에 미쳐서 한미동맹은 거의 파탄 수준에 이르렀고 일본과는 거의 단교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그렇게 공을 들였다고 해서 그들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것도 아니었고 중국에 산불로 군사 주권까지 내주었는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호구 취급했습니다. 이건 역시 저의 주장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런 팩트들을, 이런 사실들을 국민들이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선택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스톱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재인 정권 때는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 깨어보니 후진국이라는 조국의 말이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것이고요. 또한 조국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며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이냐라며 윤 대통령이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 전체주의 등의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전체주의라는 게 뭡니까? 민족, 국가, 이념과 같은 전체를 개인보다도 우위에 두고 개인이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 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 및 체제가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최근 이재명 단식 농성장을 찾은 이해찬도 이대로면 파시즘으로 간다라고 말했는데 조국의 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야말로 프레임 씌우기이죠. 조국과 이해찬이 말한 것은 개인주의, 좀 더 넓게는 자유주의 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독재 국가와 연결이 되는데, 전체주의 국가의 대표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탈린의 스탈린 치하의 소련이나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 또 북한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진핑 치하의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 역시 전체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국민 중 과연 누가,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조국의 말처럼 현재의 우리나라를 전체주의 국가로 느끼고 있을까요? 국민 중 누가 과연 개인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가 억압한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몇몇의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재명과 조국 같은 사람들이겠지요. 죄를 짓고도 문재인 정권 시절 어찌저찌 잘 덮어가면서 잘 지냈는데 이제 깜빵갈 신세가 되니까 혹시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은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자신의 부인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닐 듯한데, 조국이 말하는 진정한 법치는 조국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국은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아있다. 또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이라는 말 속에 탄핵의 운을 띄우는 분위기가 읽혀지시죠. 느껴지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5년을 다 채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굳이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이란 말을 했습니다. 요즘 이재명 단식 이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노골적으로 탄핵이라는 말이 정말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30 의원이 탄핵이란 말을 꺼내들었고요. 김두관 의원도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서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최강욱이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씨로 호칭하는 일도 있었지요. 자, 이런 분위기에 조국이 올라타는 분위기인데 제2의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불복이다, 내란 선동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현재 민주당 세력이나 좌파 세력이 탄핵 운운하는 것을 대선 불복 그리고 내란 선동 행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에서 비정상적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봅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비정상적 세력들의 만루가 어떻게 될지 그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